안경사 국가고시 1타 강사 복쌤의 유형별 문제풀이. 이번 시간에는 두꺼운 렌즈 파트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꺼운 렌즈는 1교시 기하강하게 나오는 문제로서 난이도는 조금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문제가 나오는 유형은 국시에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만 거의 출제되고 있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면서 우리가 국시에서 두꺼운 렌즈 파트의 문제를 한번 대비해 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두꺼운 렌즈에 대해서는 공식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주저 위치를 그림 형태로 판단해서 보고요. 그 다음에 관련 문제들을 가지고 풀어보는 이런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자, 우선 두꺼운 렌즈에서는 크게 상측 주점 굴절력과 상측 정점 굴절력으로 나뉘어서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전면의 호칭 면굴절력, 전면을 보통 상략하는 경우도 있고 붙여주는 경우도 있어서 호칭 면굴절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 더 붙어서 나온다 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껍기 때문에 주점과 정점을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굴절력 형태가 이렇게 나뉘어진다. 자, 그러면 주점 굴절력은 우리가 얇은 렌즈에서 합성 렌즈 굴절력에서 봤던 렌즈 공식과 동일한데 어디만 바뀌냐면 여기만 바뀌었습니다. 여기만 바뀌었고요. 여기가 지금 n분의 t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렌즈이기 때문에 하나의 렌즈에서 중심 두께만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렌즈의 굴절률과 중심 두께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요소들을 푸는 요령은 형식은 얇은 렌즈의 합성 파트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 자체를 아마 놓고 그대로 풀어내는 문제는 좀 드물지 않을까. 아무리 CBT 시험이고 계산기를 쓸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가지고 계산기로 시간 내에 풀어라 이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이러한 공식이 있다 정도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식은 이제 밑에 상측 정점 굴절력에서 활용해서 쓰게 될 건데 뭐 공식 정리는 이거는 정상 수업 과정에서 하는 거고 국시를 위해서 자, 큰 틀에서만 정리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측 정점 굴절력 dv'이라고 하죠. 자, dv'은 1-n분의 t 곱하기 d1'분의 d'. 여기가 이제 상측 주점 굴절력이 여기 들어오죠.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자, 여기서는, 자, 여기서 표현할 때, 이 뒷부분을, n분의 t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빼버리고, 여기만 가지고 정리를 한다, 다시 풀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D1'을, D'을 D1' 플러스 D2'으로 나눌 거다라고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D의 공식이 나뉘어지니까. 자,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앞에 지금 여기 이만큼 잘려 있죠. 이만큼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1-n분의 t 곱하기 d1' 분의 1 이거를 우리가 형상계수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형상계수라고 불러요. 우리 배율 구할 때 쓰는 그 형상계수인데 형상계수라고 부르고요. 여기가 지금 1 곱하기 D'으로 놓은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 D'이 따로 떨어져 나와 있죠. 그래서 상측 정점 굴절력은 형상계수와 주점 굴절력을 곱해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D'을 D1' 더하기 D2'으로 치환할 겁니다. 치환하게 돼서 자, 여기에 형상계수 쓰고요. 그리고 얘를 더하는 거죠. 맞죠? 이렇게 더하면 이런 형태가 되니까 자, 지금 이렇게 놓을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요만큼 제가 네모 박스 친 두 번째 박스 치고 있는 요만큼이 뭐가 되죠? 얘가 이렇게 올라와서 1-n분의 t 곱하기 d1 프라임 분의 d1 프라임 얘가 뭐가 되냐면 호칭 연굴절력이 됩니다. 호칭 연굴절력. 자, 그리고 더하기 d2 프라임이 남죠. 그래서 호칭 연굴절력 더하기 이면의 굴절력을 더하면 상측 정점 굴절력으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따져보면 상측 정점 굴절력은 형상계수 곱하기 상측 주점 굴절력 또는 형상계수 곱하기 d1 프라임 더하기 d2 프라임으로도 구할 수 있고요. 이거 가로해야겠지만 또는 호칭 연굴절력 더하기 d2 프라임으로도 구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정리를 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활용하는 문제가 국시에 계속 언급되고 있고 제가 그걸 좀 수정을 해서 안경사 최종 모의고사에 실어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호칭 연굴절력 아까 나와 있던 여기 있죠. 자, 요만큼. 자, d1 1-n분의 t 곱하기 d1 프라임 분의 얘가 올라가도 되고요. 1로 나오고 옆에 곱해도 되고요. 이런 식이니까 자, 얘는 형상계수와 d1 프라임을 곱해서 구할 수 있다. 얘는 이렇게도 구할 수 있고 또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얘를 응용하면 dv 프라임이 dm 프라임 더하기 d2 프라임이었잖아요. 여기서 바꾸면 얘를 넘기면 dv 프라임 빼기 d2 프라임은 형상 호칭 연굴절력이 된다.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 전체 공식을 이 복잡한 공식을 외워서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정리된 것들을 얼마나 잘 문제로 적용시킬 수 있느냐가 두꺼운 렌즈에서 핵심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렌즈 형상에 따른 주점의 위치입니다. 형상이 달라지는 이유는 밴딩을 해서 그렇고요. 커브를 공률을 바꾸는 것을 우리가 밴딩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다른 주점의 위치가 달라지는데 그래서 양 볼록, 양 오목, 양이라고 붙은 애들은 주점 모두가 렌즈 내부에 존재합니다. 렌즈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양쪽이 일정한 커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도 쏠리지 못해서 내부에 존재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평볼록, 평오목은 한쪽이 평면이고 한쪽이 커브면이기 때문에 하나는 렌즈 내부에 존재하고요. 하나는 커브면 정점과 일치된다. 왜? 주점의 위치는 커브면 쪽으로 쏠려가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볼록하게 되어 있었는데 양쪽으로 볼록했는데 이 이면을 평면으로 만들면 이면 쪽에서 이렇게 밀면 되잖아요. 밀면 되면 주점이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죠. 안쪽에 있는 게 커브면 쪽으로 밀려갈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평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한쪽이 평면이니까 마찬가지로 한쪽은 내부에 한쪽은 정점과 일치되는 이런 형태를 보여준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메니스커스는 양볼록 양오목과 딱 반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주점 모두가 렌즈 외부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양볼록 양오목은 내부에 메니스커스는 바깥에 그리고 평볼록 평오목은 하나 안에 하나 바깥에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패턴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패턴대로 정리하시고 다음에 이제 밑에 그림을 보면서 커브면 쪽으로 쏠려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렌즈가 양볼록이죠. 양볼록인데 내부에 두 개가 있어요. 내부에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뒷면이 평평해지니까 앞쪽으로 쏠려가겠죠. 이렇게 쏠려가죠. 얘도 쏠려가고 그러면서 이제 얘가 평볼록이 되죠. 평볼록이 되니까 렌즈 하나가 정점과 겹치게 되고 하나 내부에 존재하고
다음에 여기서 더 메니스커스를 밀어버리니까 앞면이 더 커브가 많이 져서 앞쪽으로 더 밀려가니까 바깥으로 벗어나요. 이게 이제 메니스커스입니다. 자, 밑에는 양 오목이 있죠. 얘도 가운데에 모여있다. 렌즈 내부에 모여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전면이 평평해지고 후면이 커브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이제 밀려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평면이니까 얘가 평오목이죠. 평오목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이쪽으로 도 쏠려가면서 커브면이 이쪽이니까 이면이 두 번째 면이 커브가 더 심하니까 이쪽으로 쏠려가겠죠. 그러면서 둘 다 외부에 존재하죠. 그러니까 메니스커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커브가 심한 면 쪽으로 이동한다, 쏠리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본적으로 이런 패턴들, 정리 패턴들을 빨리 기억해 놓으시면 답을 찾기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큰 틀에서 내용은 두 가지고요. 두꺼운 렌즈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은 이 두 가지를 두고 가지고 문제를 만들면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안경사 최종 모의고사 2회차 1교시 76번이고요. 전면 굴절력은 플러스 4, 후면의 굴절력이 플러스 4, 자, 상측 정점 굴절력 DV 프라임이 플러스 9인데 이 렌즈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얘는 지금 플러스 렌즈죠. 그러니까 오목이 아니고 볼록이다 라고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같은 플러스 플러스니까 메니스커스는 맞아요. 메니스커스는 맞습니다. 자, 다음에 상측 주점 굴절력이죠. 주점 굴절력은 D'인데 D1 프라임 더하기 D2 프라임으로 구하면 돼요. 이게 4랑 4죠. 그럼 답이 플러스 8이 되어야 되니까 6은 틀렸고요. 자, 호칭면 굴절력은 DV 프라임은 DM 프라임 더하기 D2 프라임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가 플러스 9, 얘가 플러스 4잖아요. 그럼 이 녀석은 플러스 5.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답은 3번이고요. 자, 다음에 형상계수는 2이다. 형상계수를 구하는 거는 dv 프라임은 형상계수 곱하기 d 프라임이었다. 자, 아까 얘 얼마였냐면 8이었죠. 그러면 플러스 9는 형상계수 곱하기 플러스 8이죠. 자, 8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이렇게 되냐 이러면 1.25를 곱하면 돼요. 1.25를 곱하면 돼서 얘는 1.25가 되죠. 여기에서 넘어가면 플러스 9분의 플러스 8을 약분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1.25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형상계수는 1.25다. 틀렸고요. 자, 렌즈미터로 측정한 굴절력은 플러스 6이다. 자, 렌즈미터로 측정한 굴절력은 우리가 렌즈미터의 이름을 기억하시면 돼요. 렌즈미터의 이름은 정점 굴절력이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렌즈미터로 측정한 굴절력이란 말은 dv''이 얼마냐라는 소리입니다. dv' 위에 플러스 9라고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풀이를 하실 수 있겠네요. 펜 색깔 좀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풀 수 있고요.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상측 주점 굴절력 D'이 플러스 10이고요. 렌즈미터로 측정했더니 플러스 12가 나왔다. 그러면 이 플러스 12가 뭐죠? DV'이 된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갑자기 렌즈미터 얘기가 왜 나오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게 상측 정점 굴절력을 알려주는구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이럴 때 형상계수 얼마입니까? 자, D'은 형상계수 곱하기 주점 굴절력으로 구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 자, 얘가 플러스 12가 나왔는데 형상계수 곱하기 플러스 10이래요. 그럼 얘가 넘어나서 나누면 형상계수는 10분의 12가 되니까 1.2라는 값이 나오죠. 그래서 답은 1.2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문제들도 충분히 기출 형태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나온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공식이 빨리 생각이 나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공식만 안 쓰는 것만 해도 굉장히 우리한테는 이득인 거잖아요. 이 공식을 안 쓰는 것만 해도 우리는 이득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형해서 쓰는 것들에 대한 연습은 여러분들이 한두 줄만 정리만 하면 되니까 이런 것들은 연습해 놓는 게 점수 받는데 필요하실 겁니다. 자, 4회차 1교시 79번 문제 보시면 호칭 면굴절력 dm'이 플러스 10이고요. 이면의 굴절력이 마이너스 5예요. 이때 상측 정점 굴절력은 얼마냐? 자, dv'은 이런 문제가 좀 많아서 제가 여러 가지를 물어놓은 건데 이런 공식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지금 얼마냐? 플러스 10이에요. 더하기 얘가 지금 마이너스 5입니다. 두 개 더하면 플러스 5가 나오겠죠. 답은 3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되는 공식들 잘 알면 매우 좋죠. 실수하지 않게 그때 또 필요한 것들을 잘 정리하시기를. 자, 렌즈미터로 측정한 근시교정용 안경렌즈의 굴절력. 자, 렌즈미터로 측정했다 그러면 상측 정점 굴절력이고요. 안경렌즈라는 말은 메니스커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기서 메니스커스 네. 여기서 메니스커스 렌즈가 뭐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안경 렌즈는 다 비점수 차를 제거할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제거해야 될 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메니스커스 형태의 렌즈 조합으로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상측 정점 굴절력이 마이너스 10이에요. 얘가 마이너스 10이에요. 자, 근데 문제에서 뭐 물었냐면 이거 물었습니다. 자, 그럼 답은 이걸로 그냥 바로 나왔는데 자, 밑에 풀어볼게요. dn 프라임이 마이너스 15고요. d2 프라임이 플러스 5예요. 그러면 맞는지 확인하면 되죠. 얘는 dn 프라임 더하기 d2 프라임이니까 마이너스 15 더하기 플러스 5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맞죠. 결과도 맞아요. 근데 위에 첫 번째 줄은 모른다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답을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위에 첫 번째 줄이 바로 물어보는 걸 알았다면 계산 안 하고 마이너스 10을 그대로 할 수도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나 문제에서 주어지는 용어에 대한 것들이 정리가 잘 되느냐가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출이고요. 자, 두꺼운 렌즈의 상측 출점 굴절력이 4 플러스 4래요. D'이 플러스 4디옵터라고 했고요. 상측 정점 굴절력 D'이 플러스 6이래요. 자, 형상계수 얼마냐? D'은 형상계수 곱하기 D'으로 구합니다. 얘는 플러스 6이고요. 형상계수 모르는데 얘가 플러스 4입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형상계수는 플러스 4분의 플러스 6 바꾸나면 1.5가 되죠.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33회니까 2020년도 국가고시 문제에 얘가 실제로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동안 잘 안 나왔으니까 다시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 위에 풀었던 유형들 가지고 전체 공식을 제가 위에 첫 번째 슬라이드에 적어놨으니까 이걸 다 적어보면서 정리해보면 손에 익으면 금방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점수를 꼭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는 자, 여기까지 기출인데 36회 한 번 더 나왔네요. 여기까지. 자, 상측 정점 굴절력 dv' 플러스 5라고 했고요. 후면이니까 d2' 마이너스 1이에요. 호칭 면굴절력
dn 프라임 얼마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dv 프라임은 dn 프라임 더하기 d2 프라임인데, 얘가 플러스 5라고 했고요. 얘가 몰라요. 형상계수를 호칭명 굴절력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얘가 마이너스 2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얘 넘어가면 되죠. 넘어가면서 부호 바뀔 테니까 플러스 7은 dn 프라임과 같다. 아니면 여기가 플러스 7이어야 뺐을 때 플러스 5가 되죠. 그렇게 계산해도 되고 편한 대로 하셔도 되지만 답은 이렇게 3번이 나옵니다. 자, 이거를 공식을 잘 모르게 되면 얘를 빼서 플러스 3을 할 수도 있고, 두 개 더해서 두 개 부호 바꿔서 해서 뭐 7을 할 수도 있고, 두 개 곱해서 10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번, 3번, 5번 보기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쓸데없이 숫자 적어놓은 게 아니고 홀수라 적어놓은 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풀 때 답이 나와 있게 만들어 줘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보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실수할 수 있는,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요소들이 엄청 많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확한 공식 정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는 아까 주점의 위치에 관련된 내용의 문제인데요. 자, 안경사 최종 모의고사 1회 1교시 78번 문제고요. 우측으로 볼록한 원시형 안경렌즈의 물측 주점의 대략적인 위치. 자, 그러면 우측으로 볼록한 원시형이니까 플러스 렌즈고요. 안경렌즈니까 메니스커스를 빨리 생각해내야 된다는 거죠. 자, 메니스커스 렌즈임에서 주점이니까 메니스커스의 주점은 모두 밖에 있죠. 렌즈 바깥에 있어요. 그러면 정점과 겹치는 것들은 안 되고 내부도 안 되죠. 동일한 위치니까 겹친다라는 뜻이잖아요. 겹친다라는 뜻이니까 이거 안 돼요. 그리고 내부도 안 돼요. 그러면 1번 아니면 4번이어야 됩니다. 자, 근데 우측으로 볼록하다 그랬죠. 그러면 전면이 더 볼록하고 후면은 이런 식의 렌즈를 만들면 되죠. 이런 식으로 자꾸 막 할 거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가 V 프라임이고 주점이 여기 두 개 이렇게 생겨요. H 프라임. 그러면 어디에 있어요? 렌즈보다 오른쪽에 존재하죠. 그러니까 상측 정점 V 프라임보다 더 뒤쪽 오른쪽에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측으로 볼록하는 거 보고 여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원시용은 플러스 렌즈이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문제가 근시용 렌즈였으면, 근시용 안경 렌즈였다면 1번이 답입니다. 왜? 근시용 안경 렌즈는 이렇게 생겨 있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쪽이 커브 면심에서 여기가 V고 여기가 V 프라임이잖아요. 그러면 렌즈 내부 뒤쪽인 여기에 H와 H 프라임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1번은 근시용일 때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 4번은 원시용 안경 렌즈일 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메니스커스 렌즈에서는 우측으로 볼록하냐 좌측으로 볼록하냐 플러스 렌즈냐 마이너스 렌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정확한 그림을 보고 그림을 그려서 판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유튜브 채널에 게시물 해냈던 문제인데요. 자, 상측 주점 H 프라임이 렌즈 앞 왼쪽에 위치하는 렌즈 형상입니다. 앞에 위치한단 말은 렌즈 외부라는 뜻이죠. 렌즈 외부에 위치하는 렌즈 형상이니까 우선은 뭐가 돼야 돼요? 어쨌든 외부로 벗어났단 말은 무조건 메니스커스라는 뜻이죠. 그래서 답은 4번 아니면 5번이어야 돼요. 이거는 렌즈 내부죠. 그리고 얘는 하나는 외부가 아니죠. 그냥 정점 커브면 얘는 내부 이렇게 걸리는 거니까
1, 2, 3번은 빨리 아니고요. 자, 좌측으로 볼록한 앞쪽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둘 다 좌측이니까 자, 4번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죠. 4번 그림은 이렇게 되고요. 5번은 이런 식의 그림이 돼요. 자, 4번은 여기가 커브면이 심하니까 H점이 여기 생길 거고 5번은 여기가 커브면이 심하니까 여기가 심하니까 여기 위치하겠죠. 근데 앞쪽에 있는 거 찾으러 갔으니까 5번이 답이죠. 볼록메니스커스가 앞에 있고요. 오모메니스커스는 뒤에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론 오목이 무조건 뒤에 있고 얘가 무조건 앞에 있는 건 아니지만 방향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여서 커브면 그림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려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려서 판단하는 연습 또는 아니면 경우의 수를 다 외우는 연습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두꺼운 렌즈를 어려워하시는 분도 있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정도 내용으로 출제된다라고 먼저 보여드리는 거니까 혹시 이 정도는 해볼 수 있도록 한번 봐두시기를 요청드리면서 두꺼운 렌즈에 대한 풀이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복시는 언제나 복쌤 커뮤니티와 함께 준비해 주시면 여러분들 합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비 잘 하셔가지고 국시치고 모두가 웃을 수 있기를 웃으면서 복쌤 커뮤니티에 즐겁게 후기를 남기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이 영상이 도움된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주변에 모르는 분들한테 추천 그리고 한경상 최종 모의고사 교재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꺼운 렌즈에 대한 유형별 문제 풀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